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아차 노조가 회사와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직원들이 받은 상여금과 식대 등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이번 판결로 회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인지 여부였는데요. 노조의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회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임금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던 임금을 바로잡으라는 취지겠죠. 신의 성실의 원칙, 노동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자들에게 희생과 헌신만 강요할 게 아니라 기업들도 신의와 성실로서 노동자들을 대하라는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보수 성향 유튜버 등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다른 병원에서 검사하니 음성 판정이 나왔다. 사랑제일교회 교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면 무조건 확진 판정을 내린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검진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이 유언비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당국의 검사 결과는 조작이 불가능하고 누군가를 차별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해당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이런 가짜뉴스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역당국은 온라인상의 거짓 정보를 만들고 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격리 이탈하는 행위는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당국이 정보 전염병과도 싸워야 하는 이중결을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제2의 바이러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와 전 자유한국당 법무특보 출신 강현재 변호사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이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 몰려 퍼진 국민의 절규를 코로나라는 한마디로 진압해버렸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이 독재시대 간첩 색출하듯 코로나 확진자를 색출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인 방역당국의 노력을 간첩 색출로 비하했습니다. 특히 강현재 변호사는 집회에 정당하게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계엄령이 선포된 것처럼 강제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강요받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모두를 고발하려고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세균 국무총리, 서정엽 서울시장 직무대행,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성북구 보건소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 그래도 우리 국민이라고 혈세 들여갖고 검사시켜주고 치료해준다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 벌써 53명으로 늘었습니다. 현 사태 책임 있는 사람들을 다 고발한다고요? 고발은요,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는 댁들이 당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검진을 요청한 경찰관들한테 호통을 친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김 전 지사 일행 A씨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돌아다니자 그를 보건소로 강제 연행 조치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A씨와 함께 있던 김 전 지사에게도 함께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전 지사는 사람을 뭘로 보고 어디로 와서 나한테 가자고 하느냐, 신분증 내봐라, 나는 김문수야, 언성을 높이면서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남의 건강까지 신경 썼냐, 내가 국회의원을 3번이나 한 사람이야, 이렇게 호통을 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지사는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차명진 전 의원과 밀접 접촉을 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차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지사와 함께 찍은 집회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람 변하지 않다더니 소방관한테 이어서 경찰관한테도 자기소개하셨어요. 지금 온 나라가 위기 상황인데 방역에 동참하는 일은 공동체로 살아가는 시민의 기본 자세입니다. 근데 국회의원 3번이나 하신 분이 그렇게밖에 못하십니까?
아이고 참.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향해서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은 성추행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위원장인 송 의원이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전 뉴질랜드 주재 한국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친한 사이에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한 번 치고 그랬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서 논란에 휩싸였죠. 문화의 차이도 있다고 본다. 이 외교관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뉴질랜드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오버라고 보인다고도 했는데요. 류 의원은 페이스북에 외교관의 성추행 주문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지만 외교부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송영길 외교통상위원장의 인식은 더 충격적이라면서 위원장님은 외교부의 잘못을 엄중히 꾸짖어야 할 국민의 대표다. 조금 오버하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문화 차이에 따른 오해로 별거 아니라는 건데요. 문화적 차이를 운운한 자체가 성폭력에 무감각한 사회라는 걸 스스로 고백한 게 아닌가 싶어서 부끄럽습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